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여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속적으로 중요한 기사들이 올라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히토루리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번 협상에서 진 거죠. 그래서 히토루리를 내주고 결국은 엔비디아의 H20 AI 가속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는 중국향 H20을 재고를 판매한 후에는 H20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나와요. 그리고 아직 엔비디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다음 후속편으로 어떤 그 AI 가속기를 해야 할지를 이렇게 썰만 이렇게 나오지 아직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쭉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엔비디아가 중국용 H20 판매는 재고 물량을 한정됐다. 생산을 재개하지 않을 거다. 이 한 3개월 이상의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H20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H20에 알려지기는 삼성전자에 HBM3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보면 HBM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 하나, 두 번째로는 HBM이 들어가는데 HBM3 이 8단이 들어간다는 얘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다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H20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중단시킬 거라는 거죠. H20을 중국에 수출을 재개를 합니다. 곧 이제 아마 갈 겁니다. 엔비디아는 완성품과 패키징과 웨이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아마 수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미국이 정부에서 일시적 허용으로 해서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의 수요가 급증하지만 이거 재고 팔고 나서는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거죠. TSMC의 생산 라인 취소 때문에. 그러니까 TSMC가 H20을 생산한 라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라인을 재고 팔고는 이 한 3개월 이상 이게 중국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TSMC가 그 라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생산은 없다. 현재 재고 물량만 판매한다. 재고라는 것은 패키징 완료품과 일부 웨이퍼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죠. 이게 H20입니다. 모양은 멋있죠. 그리고 차세대 대체 모델을 준비한다. 얼마 전까지는 다 이랬어요. 그런데 RTX 600D, 6000D라는 거, 이게 블랙웰 기반인데 여기는 HBM이 안 들어가요. GDDR 이제 7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향 출시 예정이고 연말까지 100 내지 200만 대 판매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RTX 6000D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HBM3 8단이 들어갈지 그게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있죠. 미 하원 일부 의원들이 H20 수출 재개를 반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히토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수출을 재개했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하죠. 8월 8일까지 상무부에 수출 허용 경위 보고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H20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며 재고만 한정 판매를 할 것이다. 차기 제품으로 전환 중이나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요. HBM 공급사 SK 하이닉스 등으로 해서 삼성한테 유리할지 SK 하이닉스한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엔비디아 해양 H20 HBM3 8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응이 분주하다. 추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떴어요. H20 GPU 수출 규제가 이제 허가가 됐어요. 그런데 HBM3에서 HBM3E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HBM3 8단 제품을 주력 탑재한다. 그러면 H20에서 HBM3로 해서 HBM3E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겠죠.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아직까지 8단 HBM3E를 퀄통과를 하지 못한 삼성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HBM3를 지금 마땅히 어디에다 팔아먹을 데가 사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 3분기까지 H20용 HBM3 8단 양산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4분기 및 내년 추가 양산을 검토 중인데 소재 부품 발주 그 기업들하고 이제 확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HBM3 생산 비중에서 12단이 80%, 저번에 70%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80%, 8단이 20%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8단 비중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12단이 이게 지금 또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비싼 8단보다 더 비싼 12단 HBM3E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변수가 있죠. 중국 AI 칩 수요 증가. 중국어 지금 H21에도 만일 재판매를 한다 그러면 금방 팔릴 거예요. 수만 개 그 재고 순식간에 팔릴 겁니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퍼스트 벤더. 그러니까 H20에 HBM3가 아니라 HBM3E 8단이 간다 하면 결국 1차 벤더는 SK 하이닉스고, 만일 SK 하이닉스가 HBM3 8단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삼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못했으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게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있는데 HBM 양산 중단 당시, 그래 한 3개월 전입니다. TSMC 생산 라인이 타사로 이관됐고 재가동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H20에다 HBM3 8단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TSMC에서 생산을 하려면 적어도 9개월 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참 좋은 호재를 만나긴 했지만은 TSMC에서 병목 현상이 되니까 이게 중국향 AI 가속기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공급 여력에도 이제 한계가 하고 엔비디아의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SK가 엔비디아한테.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재개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HBM3 8단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지금 HBM3 12단뿐만 아니라 HBM4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8단 HBM3 캐파를 늘릴까? 안 늘릴 가능성도 많죠. TSMC의 파운드리 리소스 확보와 SK 하이닉스의 소재 수급 안정성 확보가 H22 시장이 커질까 말까에 결정적으로 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엔비디아의 중국향 H20 판매 후 HBM이 들어가지 않는 RTX 프로 6000D가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요게 그겁니다. 요게 이제 그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이제 AI 가속기입니다. 여기에는 HBM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삼성전자 HBM3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8단 HBM3를 굳이 지금 생산 라인을 늘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HBM4로 지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20을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향 재고만 판매할 경우 그럼 이렇게 어떤 제품이 갈 것이냐 이게를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H20 생산 중단, 재고 소진 후 퇴장, 단종을 한다는 게요. H20은 추가 생산 없이 기존 재고만 판매. 그래서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TSMC가 생산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TSMC가 생산 여력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졌을 텐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 거예요. 엔비디아의 중국 공장은 H20 이후
다른 AI 가속기. 그래서 블랙웰 기반의 새로운 GPU 시리즈인데 RTX 프로 6000D라는 거예요. 이게 B4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DDR7 메모리를 이용하고 HBM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GDDR7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여기를 잘 만들고 있다고요. GDDR7은 HBM처럼 어려운 그런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은 한참 그 HBM보다 떨어지죠. B20, B30 시리즈 출시 예정이고 클러스터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HBM 기반이 아닌 설계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B20에 HBM3가 아니라 8단 HBM3E가 들어갈 것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HBM이 안 들어가고 GDDR7이 들어간 블랙웰 기반의 RTX 프로 6000D가 들어갈 것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RTX 프로 6000D는 H20이 중단되고 난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RTX 프로 6000D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실은 생산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HBM3E를 가지고 H20을 만든다. 근데 TSMC가 만들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HBM3 공급 찾을 가능성이 나오는 거죠. H20은 HBM3 모델 기반이었는데 지금 HBM3 수요는 감소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TSMC가 새로운 라인, 그러니까 HB20에 들어갈 그런 라인을 하는데 9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건 뭐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 버린 그 시기니까 그러면 엔비디아의 고민은 HBM을 넣지 말고 GDDR7을 넣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3로 공급하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중국형 HBM3 매출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의 병력 현상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전망을 해보면 H20 생산 재고 소진후 중단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이제 블랙웰 기반으로 해서 B40, B20, B30이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는 HBM이 아닌 GDDR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면 H20 수출 재개는 기회이자 한계입니다. 삼성전자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괜찮아요. 안 들어가면 HBM4로 가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4의 샘플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H20 GPU의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엄살을 엄청나게 부렸죠. 이 재고를 어떻게 하냐고 다 폐기해야 된다고 막 이런 소리를 했지만은 폐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를 이걸 좀 움직여 가지고 결국 재고를 다 팔아먹는 이런 아주 그냥 묘수를 그냥 한 거죠. SK 하이닉스의 HBM3 8단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지만 이 8단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이 시장을 끌고 가겠냐고요. 10월 달에 HBM4 대량 생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H20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RTX 프로 6000D는 벌써 이미 준비를 해서 생산 그 단계까지 갔는데 H20을 추가 HBM3 8단을 넣어서 하려면 이게 라인 확보에도 지금 9개월이 소요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제품인 RTX 프로 6000D가 이거는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 여기 GDDR7을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이제 승인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산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을 한번 또 살펴보면 단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겠고 HBM3 8단 증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대응은 재고 소진, 그리고 RTX 프로 6000D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반도체 수요는 강하지만 정치적인 변수, 미국이 대중국 규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공급망 병목, 생산망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죠. TSMC가 이 라인을 갖추려면 9개월이 걸린다는 거. HBM 공급 업체 간 대응 전략 차별화가 중요한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단 HBM3E에 대한 캐파를 늘리지 않을 겁니다. 12단의 그 캐파를 늘리면서 HBM4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HBM4에다가 더 집중을 하겠죠. 결국은 삼성전자가 저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HBM3 코어를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엔비디아가 H20을 생산을 하려면 HBM3 8단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8단 HBM3E를 코어를 통과를 주지를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또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